안녕하십니까 여러분. 5, 6주에 해당하는 C언어 프로그래밍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학 라이브러리 함수 부분이 나왔는데 먼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설명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던 그 컴파일러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math.c는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파일입니다. 그럼 내가 math.c를 작성을 해요. 여기에다가 어떤 함수를 작성해 줍니다. 내가 작성한 함수의 이름이 m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난 여기다 작성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중괄호가 있고 함수의 몸체가 있을 겁니다. 이 파일에는. 그러면 이 m1이라는 함수를 내가 다른 사람 아니면 나 자신도 다른 C 파일에서 이것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다른 C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main.c. 끌어다 쓰게 하려면 이 m1에 대한 함수 선언이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메인 함수 안에 main.c에 메인 함수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m1을 호출한다. 그러면 호출부터 하면 안 되겠죠. 이 함수는 이 파일은 단독으로 컴파일 됩니다. 단독으로 컴파일 될 수 있으려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컴파일러가 한번 훑어간다고 했어요. 그 와중에 위에서 m1이라는 함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m1을 호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m1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주어야 됩니다. 이 함수 헤더 부분 그대로 옮겨 놓고 몸체 대신 세미콜론 붙인 것이 함수 선언이죠. 함수 정의, 함수 선언. 그래서 함수 선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모듈한테 제공해 줄 함수를 만들었다. 그러면 요거랑 나란하게 이름을 똑같이 해서 math.h라는 것을 만들고 이 안에다가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넣어 놓습니다. 프로토타입은 함수 선언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 선언을 넣어 놔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른 C 파일에서 내가 작성한 이 함수를 끌어다 쓸 때는 이렇게 함수 하나 단위로 여기다가 선언을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대신에 여기다가 include 문을 쓰죠. include 해서 더블 코트 한 다음에 math.h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샵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전처리기 문장이라고 해요. 전처리기의 이 전이라는 것은 컴파일러한테 제공되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처리기 문장들은 컴파일러한테 제공되기 전에 다 없어지고 다른 걸로 대체된 다음에 컴파일러가 훑어보기 시작해요. 그럼 이 문장 같으면 이 문장을 싹 지우고 대신에 math.h라는 파일의 내용이 이 자리에 들어와 있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컴파일러가 컴파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컴파일러는 이 문장을 보고 m1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m1이라는 함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려가서 m1을 호출했을 때 아무런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모듈 간에 협력하는 방법이에요. 모듈이라는 거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파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때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불러다 쓰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것이 라이브러리로 가면 어떻게 적용되느냐?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러한 쌍들을 소스와 헤더 파일 쌍을 여러 개를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우리한테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이 소스 파일이 컴파일된 상태인 기계어, OBJ 파일, 기계어들을 또 이런 쌍이 여러 개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모아서 하나의 라이브러리,
mo.lib 해서 하나의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함수들을 쓰려면 이거에 대한 프로토타입, 함수 선언을 여기다 인클루드 해야 되겠죠. 그거는 헤더 파일은 이 소스체로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하죠.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캔F를 사용해야 되겠다.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스캔F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거 함수잖아요. 우리가 정의하지 않은 함수. 그러면 누가 정의했느냐 하면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죠. 그럼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의 선언을 가진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되겠죠. 그때는 include 이렇게 하죠. stdio.h 이렇게 씁니다. 이러면 이 라이브러리 안에 이 파일에 함수 선언부가 있는 헤더 파일이 stdio.h예요. 이것을 갖다가 include 해놓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안에서 scanf를 부르면 모양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컴파일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괄호의 모양이 include 할 때 가로의 모양이 다르죠. 내 소스 코드하고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헤더는 더블 코트로 표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 있는 헤더 파일은 이 세모 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냐는 뭘 결정하느냐 하면 이 안에 있는 파일을 어느 위치에서 찾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소스 파일 위치에서 찾는다,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서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로 라이브러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마쳤고,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려는 것은 수학 라이브러리죠. 수학에 관련된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특정 헤더가 있겠죠. 그 헤더를 인클루드 하고 그 헤더 안에 있는 여러 함수들을 사용해 보는 것을 진행할 거예요. 이제 수학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수학 라이브러리들을 가진 라이브러리의 헤더 파일은 이름이 math.h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했던 거죠. 얘는 왜 필요하죠? 우리가 만들지 않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math.h라는 건 처음으로 포함했으니까 여기에 포함된 함수들, 지금 빨간색으로 다 표현했는데 이거 다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함수들일 거예요. 이게 다 math.h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들입니다. 이걸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함수들이 하는 역할은 한 번 들으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이브러리를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면 이 함수 하나를 보겠습니다. 파워예요. 파워 오브 뭐 그러면은 뭐의 몇 승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i의 2승, i의 3승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스퀘어 루트는 말 그대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i 값이 여기 i의 스퀘어 루트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들의 기능은 제가 말 한마디 하니까 다들 이해가 가시는 그런 기능들이죠. 이거를 쭉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함수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이 함수 이름을 꼭 외우고 있어서 시험지에다 적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 이거 이런 x라는 수하고 y라는 수가 있는데 x의 y승이 지금 필요한데 라고 할 때 이런 기능하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었어 라고 기억을 한다면 그때 찾아가지고 이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가 이런 기능이 라이브러리에 있다는 걸 아예 모른다면 이런 기능 필요한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을 하나하나 직접 작성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본 사람이 이 사람은 왜 이거를 다 짜서 했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남한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프로그래밍 하는 효율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쭉 한번 훑어봐서 그걸 머릿속에 한번 스캔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왔을 때 새로 개발하지 않겠죠. 그럼 다시 여기 가봅시다. EXP 1.0 이것은 자연상수 2의 몇 승, 여기 들어간 몇 승, 지금 1승을 얘기하는 거니까 EXP 1.0 하면 자연상수 자체가 나올 거예요. 자연상수라는 값은 일상생활에서 쓸 일은 거의 없죠. 어쨌든 자연상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거는 2.718이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라운드 시키면 7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은 아까 거랑 똑같죠. 이거의 몇 승, 그러니까 똑같이 2.7이 나오겠죠. 스퀘어 루트 위에서 나왔어요. ABS는 앱솔루트여서 절대값을 반환합니다. 마이너스 10의 절대값 10 나오겠죠. 실하고 플로어는 이 말 그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플로어는 내림, 실은 올림, 그리고 라운드라는 함수는 반올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소스 이대로 한번 타이핑을 해보세요. 잠시 멈추고 타이핑 하시고, 그럼 제가 타이핑한 거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그대로 타이핑 했고요. 맨 끝에 라운드 함수만, C라고 플로어 있는데 라운드만 없어서 라운드 함수만 추가했어요. 그리고 컨트롤 F5에서 한번 결과 보면, 어떤 아웃풋을 낼 때 지금 여기 7.1, 9.1 이런 식으로 큰 수를 써서 이렇게 간격을 똑바르게 유지를 하고 있죠. 탭키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간격 유지하는데 더 효율적입니다. 탭이라는 거는 어느 위치에 탭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줄이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3D라는 거는 세 칸 안에다가 오른쪽 맞춤해서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똑바로 써졌죠. 여기에 혹시 두 자릿수가 쓰여진다고 해도 오른쪽 맞춤으로 잘 쓰여질 거예요. 한 칸 띄고 한 칸 안 띄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충분한 숫자를 여기다가 써준다면 7.1이라는 충분한 숫자를 뒀기 때문에 또 오른쪽 맞춤으로 이렇게 예쁘게 보입니다. 7.1이라는 거는 7칸을 잡고 그 중에 소수점 아래 한 자리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소수점 위에는 5자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점도 한 자리를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세보면 이게 세질까요?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다섯,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죠?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 한 자리가, 여기도 스페이스 한 자리가 있으니까 한 자리가 비었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자릿수를 7이라는 충분한 자릿수를 두고 소수점 아래를 지정하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 맞춤을 쭉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큰 수가 나올 걸 생각해서 9를 썼고 여기도 9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맞춤이 바람직하게 되었죠. 눈으로 보기 편하게 써줘야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이어도 눈으로 보기에 불편하게 쭈르륵 이어서 쓰면은 그거를 해석을 잘 못하겠죠. 반면에 실력이 조금 덜하더라도 이렇게 보기 편하게 쭉 해주면은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금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 포맷을 단정하게 만드는 거에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출력 포맷하는 것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파워라는 걸 친다. 그러면 자 지워볼게요. 그리고 POW 여는 가로 하면은 이렇게 도움말이 나오죠. 결과값은 더블, 그리고 자기가 받는 인자는 더블 두 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라도 호버라고 하죠.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그냥 이 위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도움말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퀘어 루트도 역시 더블을 받아서 더블을 내놓고 있어요. ABS는 인테저를 받아서 인테저를 내놓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뭐 하나만 더 쳐봅시다. FABS 이렇게 하면 이거는 ABS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더블을 받아서 더블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ABS하고 FABS하고는 같은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인테저를 상대로 하나는 더블을 상대로 절대값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숫자 수학 라이브러리 함수를 봤는데 이번에는 문자 관련된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있는 헤더 파일부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밑에 지금 글씨를 빨간색으로 안 바꿔서 잘 눈에 안 띄는데 새로 등장한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헤더를 include 해야 합니다. 이 헤더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함수에 함수 선언부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럼 쭉 와서 봅시다. 여기 is alpha라고 하면서 캐릭터 하나를 주는 함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print to 캐릭터 이것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보면 이거는 무슨 함수예요? 라이브러리 함수예요. 프로그래머가 만든 함수예요. 프로그래머가 만든 함수겠죠?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 안에 있다는 거는 메인 함수 밑에 이 함수가 define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선언부를 둔 것 같아요. 그러면 is alpha라고 하면 뭐를 내놓겠어요? 일단 우리가 추론하기로는 물론 헬프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론하기로는 true, false를 내놓을 것 같죠. 앞에가 is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알파 값이면 true 값을 내놓을 것 같죠. 알파라는 거는 어떻게 검사를 하나요? ch가 small a보다 크거나 같고 라지 z보다는 스몰 z보다는 작거나 같다 일 때. 그 다음에 이거 또는 라지 a보다는 크거나 같고 라지 z보다는 작거나 같다일 때. 즉 소문자 영역 또는 대문자 영역에 속할 때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이거를 반환하는 함수가 is alpha예요. 비슷하게 is digit라는 함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일까요? is digit도 똑같이 캐릭터를 받아서 true,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럼 이건 캐릭터를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로서 0이라는 문자, 숫자 문자를 가지고 있는 코드 영역은 0에서 9까지죠. 0이라는 문자보다는 크거나 같고 ch가 9라는 문자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true, 그렇지 않을 때 false, 이렇게 반환하는 게 is digit예요. is alpha, is digit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을 하는 프로그램인지 이제 한번 봅시다. 부분적인 거는 다 봤고요. 캐릭터 하나 선언하고 이 안내문을 보세요. 알파벳 또는 다른 문자를 입력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문자나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알파벳 또는 다른 문자니까. 종료하려면 X를 입력하는 거예요. 문자 입력 후 엔터 하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scanf %c로서 캐릭터를 입력받았죠. 그런 다음에 요걸 한번 해줬네요. 이거는 왜 하는지 조금 이따가 봅시다. 전체 흐름을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알파면 알파대로 그냥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print to 캐릭터라는 함수로 전달해서 프린트를 하게 시켰어요. 그 외이면 그냥 그대로 %c로 출력을 했죠. 알파 값이면 여기서 뭔가 다른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는 그 값을 검사해서 스몰 x나 라지 x가 들어왔으면 종료, while에서 종료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scanf에 %c 한 다음에
get 캐릭터는 왜 했는지 요것은 지금 설명하지 않고 넘겨서 조금 있다가 입력 버퍼에 대한 얘기를 할 부분이 나와요. 문자열에서. 거기에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가서 프린트 투 캐릭터까지 볼게요. 문자를 받아서 아이고 넘어갔어요. 문자를 받아서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이거 역시 C타입이라는 그 헤더에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이에요. is upper면은 이게 대문자일 경우에 true. 그럼 반대로 is lower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소문자일 경우에 true. 그리고 to lower라는 것은 대문자를 소문자가 들어오면 그대로 반환해 줍니다. to upper라는 것은 소문자를 대문자가 들어오면 그대로 반환해 줘요. 이렇게 해서 대소문자를 우리가 검사할 수도 있잖아요. A에서 Z 사이면 소문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길게 쓰지 않고 그냥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이대로 타이핑해서 한번 봅시다. 각자 타이핑 하시고 자 이렇게 타이핑했고 예, 각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is 알파에서는 여기 받는 타입을 보면 인자로 받는 타입을 보면 캐릭터 타입이 아니라 인테저 타입이죠. 예, 인테저 타입을 받지만 여기에 주는 인자는 캐릭터 한 글자를 주게 돼 있어요. 인테저 타입으로 받는 이유는 아마도 유니코드 같은 2바이트 이상의 코드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예, toRow도 역시 인테저 받아서 인테저를 반환하지만 넣는 것은 코드고 캐릭터 코드고 받는 것은 불리한 즉 true false 값이다. toRow는 아니군요. 자, is upper는 반환되는 값은 true false여서 0 또는 1이 나오고 주는 값은 똑같이 인테저 값이지만 캐릭터 코드 값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to row, to upper는 캐릭터 받아서 캐릭터 코드를 반환하는 함수이죠. 이대로 한번 실행해 보고 자, F 하면 라지로 변환하죠. 라지를 넣으면 스몰로 변환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X 다른 거 누르면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X 누르면 종료하고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11장 문자와 문자열 들어가겠습니다. 문자열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C 언어에서는 문자를 표시하는 형은 있죠. 요걸로 있는데 문자열을 표시하는 타입은 없어요. 문자의 배열로 표시하죠. 이러면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문자열은 실제로 단순히 문자의 배열인 것만은 아니에요. 출력 가능한 문자가 쭉 나열되고 맨 끝에 널 캐릭터가 있어야 이러한 형태가 비로소 문자열인 것이죠. 이렇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상수, 숫자에도 상수라는 게 있죠. 이렇게 쓰면 이것은 상수죠. 그리고 이렇게 쓰면 이것은 정수형 변수고 정수형 변수, 정수형 상수 이렇습니다. 그럼 문자와 문자열에도 상수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래밍 하는 동안 변하지 않는 수, 문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문자 상수라는 것은 이렇게 캐릭터를 딱 고정해서 자, 이렇게 하면 이것은 문자 변수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쓰면은 이것은 문자 상수예요.
프로그래밍 실행 중에 이 값이 변하지는 않죠. 그리고 문자라는 거는 싱글 코트로 표시하고 그 안에 하나의 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0개의 글자나 2개의 글자인 거는 허용하지 않아요. 반면에 문자 열 상수라는 건 안에 여러 개의 글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자 열 상수라는 것은. 그리고 문자 열 상수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는 한 바이트 더 잡고 있죠. 맨 끝에 널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 4바이트를 잡고 있는 것이죠. 문자로 오면 문자에는 요 안에 반드시 하나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캐릭터 2개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문자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백슬래시 n이라는 것이 2개가 합해서 엔터 키에 해당하는 헥사 0a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슬래시 뒤에 글자 하나 이런 경우에는 2개가 문자상으로는 2개의 글자로 보이지만 하나의 문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한 글자가 돼서 싱글 코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코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백슬래시의 기능은 뒤에 아무 의미 없는 글자가 올 경우에는 그 글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반대로 뒤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글자가 올 경우에 문자가 올 경우에는 그 문자를 특별한 의미 빼고 일반 문자로 바꿔줍니다. 지금 N 같은 경우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글자예요. N이라고 그냥 치면 이거 그냥 문자죠. 보통 문자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자열 안에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백슬래시가 앞에 붙어서 백슬래시 N인 경우에는 엔터키를 표현하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죠. 반대로 문자열 안에 백슬래시 하나만 딸랑 쓰면 오류가 나요. 왜냐하면 백슬래시라는 건 뒤에 뭔가가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야 되는 특수 문자인데 특수 문자 혼자 왔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즉 백슬래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문자예요.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문자 앞에 백슬래시를 쓰면 이 문자의 특별한 의미를 빼고 일반 문자로 만들어줍니다. 즉 백슬래시 2개를 이렇게 나란히 쓰면 그냥 백슬래시라는 문자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백슬래시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의미를. 그리고 일반 문자, 제어 문자 들어갈 수 있고 맨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위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널 캐릭터가 있음을 알자. 문자열 변수는 문자열이라는 자료형은 따로 없다. 문자의 배열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맨 끝에 널 캐릭터를 붙이는 형식으로 문자열을 표현하면 된다. 이해가 잘 되시죠? 예, 문자와 문자열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를 했어요.